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 사연이 도착했는데 사연 한번 들어보고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님 부탁드립니다. 고경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5개월, 10개월 된 고양이 2마리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초보 집사인데요. 저의 고민은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 때문입니다. 투이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점심시간마다 밥과 물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밥 주기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엔 평소보다 더 가득 담아두고 길게 출장 가면 회사 동료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는 회사 전체가 2주 동안 휴가예요. 저도 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눈물. 그리고 올해에는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평생 매일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밥을 주는 것이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설 연휴가 다가올수록 걱정만 늘어가고 괜히 밥을 주기 시작해서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감사합니다. 일단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트위님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으니까 트위님은 어떠신가요? 느낌이 딱 저도 때? 정말 이런 것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운 겨울만 넘기고자 가득 주다가 추운 겨울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사료를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들을 보니까 주말이 다가올 금요일쯤 많이 주고 가면 월요일쯤 오면은 그때 이제 밥 주는 시간에 안 와요. 뭐 자기네들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출근했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는 않잖아요. 이틀쯤 안 나오면 이제 안 주나 보다 생각을 하나 봐요. 그쵸, 저는 한 마리는 아니었고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조금씩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마리가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 아침까지도 계속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더욱 마음이 갔고 되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서 줄이려고 했는데 추운 겨울날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연 주신 고경은님하고 딱 똑같네요. 똑같은 상황.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사실. 어떤가요? 제가 그렇게 좀 책임 회피를 하자면 밥을 제가 먼저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다른 동료분들께서 먼저 주시다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줄여서 얘기하자면 나는 그냥 이어받아서 한 일일 뿐이고 고경은님 당신은 네가 시작했잖아. 아니 그렇죠. 저는 그만둬도 항상 이제 계신 예전 회사분들 주실 거라는 걸 알고 또 소식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잘 주고 있는지. 근데 겨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밥이 아니고 물이더라고요. 저번에 잠퉁이님과 얘기를 할 때 알게 됐어요. 겨울에 물이 구하기가 힘들다.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드릴 그런 건 없지만 잠퉁이님께서 잘 알 거라 보고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 설 연휴가 설 연휴? 맞죠? 맞습니다. 되기 전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사실 해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배가 고파서라도 스스로 구할 수 있게 사실은 좀 빨리 끊어보고 반응을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길냥이들에게 너무 도움이 안 됐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정해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고경은님의 그 사연 중에 그 느꼈던 그 감정 있잖아요. 뭐 밥을 주면서도 내가 괜히 이랬나 이런 거를 저도 너무 느껴가지고 정말 동감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연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 그 글 안에 네. 이 길냥이에 대한 애틋함과 그럼요. 사랑이 변해가는 과정이 잘 보여요. 예, 좋게 변해가는. 네. 네. 뭐 제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호기심 반. 그냥 뭐 좀 약간 안쓰럽다, 야, 살짝. 호기심 반. 네. 어떤 분은 뭐 측은한 마음이 반이겠지만요. 네. 호기심 반, 예쁜 거 반.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고양이들은 정이 가요. 네. 맞아요. 그 고양이들에서 사랑이 생겨요. 맞아요. 고양이들이 정말 무서운 동물인 게.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한 마리가 네. 기다리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네네. 일을 하다가 이제 밖에 보면은 네. 그 고양이가 식빵을 두고 제가 있는 위치로 앉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그리고 한번 울기도 하잖아요. 가끔 이제 내가 좀 줄여볼까. 밀당 최고예요, 애들. 맞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밖으로 시선이 가고 얘는 네. 잘 있나? 네. 라는 고민이나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지금 고경은님 말씀하시는 게 긴 연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최고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2주 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럴 정도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크게 자리 잡은 거는 네. 충분히 알겠고요. 네.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자동 정수기 설치하시고요. 사료 자동 급수기. 그렇죠. 네. 급수기가 아니고 급류. 네, 사료 사일로. 네네. 시간 단위로 나오게 그렇죠. 하는 그런 거 설치를 하시고 네. 예, 대대적인 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주변 거기 한 사람 구해가지고 네. 자 그거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죠. 장난입니다. 견적은 근처 이제 컨스트럭션 사이트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네. 한 2만 불 정도에서. 네. 2만 불에 2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2만 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예. 해결되셨죠? 예. 해결되셨죠? 일단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시라는 거. 네. 지금 이제 내가 가장 좋을 수 있는 이 휴일이 다가오는 것마저도 그리고 네. 이직이 다가오는 것마저도 뭐 이직이 뭐 꼭 좋은 건지는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휴일이 다가오는 것마저도 부담이고 싫을 정도로 고경은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고 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란 거를 잘 알겠어요. 네, 정말요. 네. 그런데 길냥이들 밥 주는 법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옳은 방법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방법을 구성하는 네. 정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정신세계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길냥이는 생각보다 고경은님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와서 아마 찡얼댈 거예요. 네. 밥을 안 준 날은 막 사람들 그래 보세요. 한 번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밥을 좀 줄여보거나 끊어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자립심을 키우라는 거죠. 네. 사료를 잔뜩 먹고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해외라고 하셨으니까 왠지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네. 사료를 아무리 충분히 먹어도 아마 새들을 사냥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고양이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봤잖아요. 그쵸. 쥐 네. 얘기 자르셨어요? 아니요, 안 잘랐어요. 헐 이런. 예. 아무튼 고경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립심이 고양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거를 이제 다음 얘기가 가슴이 아플 거기 때문에 살짝 깔고 갈게요. 네. 고경은님이 길냥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죽어요. 네. 그리고 고경은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이 세상의 모든 길냥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밥을 줄 수 있을 때 주시고 네. 만약에 2주간 못 주게 되신다면 네. 그 상태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직을 하고 나신 다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도 네. 거기서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묘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 아이들, 네,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줄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 결국 네. 점점 더 많이 주고 마지막 내는 엄청 털털털털 엄청 많이 주고 왔어요. 네. 넘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은 저도 봤어요. 회사를 이직을 안 해요. 아, 길냥이 주시는 진짜요? 길냥이 주시는 밥 주시는 그것 때문에 회사를 이직을 안 하고 어떤 분은 이사를 가셨는데 매일 밤 차를 타고 한 40분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예전 동네 네. 트렁크에다가 이제 사료를 싣고 네. 원래 먹이던 길냥이들 밥을 매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니까 차로 왕복이 1시간 20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요. 매일 그러면. 그럼요. 가족과의 시간을 못 보내고 네.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취미 생활을 못 하게 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어느샌가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굉장히 퍽퍽한 하루하루 일상이 되거든요. 그럼요. 지치겠네요. 자, 그런다면 되게 큰 보람이 있느냐? 그렇게 피둥피둥 먹여놓고 겨우겨우 살려놨던 고양이들이 맥없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네. 누가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약을 풀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고경은 님이 고양이를 사랑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양이들이 죽어왔어요. 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로드킬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지금 하드코어한 그 먹이임을 당할 수도 있나요? 먹임을 당하는 게 뭐예요? 먹힐 수도 있냐는 거죠. 다른 고양이한테?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고양이가 잡아먹고 그런 건 저는 아니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그런 고양이 삶에 고경은 님이 따뜻한 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고양이가 됐던,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 짧던 그 고양이에게 따뜻함을 주신 거고, 고경은 님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비하면 한 작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비해서도 작은 한 인간이잖아요. 네. 고경은 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수백 수천이 모일 때 사회가 변하는 거지. 네. 지금 고경은 님은 그 정말 따뜻한 마음, 거죠. 네.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네. 그대로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면, 네.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직하실 때까지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죠.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게. 가능한 만큼 내 마음이 이제 가능한 만큼, 그리고 내 월급이 가능한 만큼,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 사료를 차에다가 6포대 싣고 다니신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우와. 그러지 말고 딱 선을 정해서 내 마음이 따뜻한 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미워지면 안 돼요. 네. 고양이를 괴롭히는 모든 인간을 증오하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신의 따뜻한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선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정도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세상은 또 바뀌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 동물 보호 하시는 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동물만 좋아하고 사람 싫어하지 뭐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유난스러웠어 느낌이. 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하고 고양이가 빠지면 누굴 구할 거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저도 혹시 한 적 없나요? 당신 하셨어요, 저한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경은 씨가 지금 딱 사연 주신 거에서 보면 원래 나 안에 사랑이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네. 다른 사랑이 모자르신 분은 길가에 보이는 고양이에게 정을 주거나 밥을 줄 생각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네. 그 사랑을 고경은님 나랑 같은 사람. 너는 나중에 너 그거 했잖아. 나한테 빠진 사람 그거 했던 애가 왜 이래? 응? 뭐? 뭐 물에 빠진 사람 누구 구할 거냐고 나한테. 사람 반하는 거니까. 자, 좋게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자면요. 트위님이 동물보호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게 누구냐고 그때 저를 지칭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잘 안 나시죠? 예, 안 납니다. 요즘 유행하죠. 예, 잘 안 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경은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모든 건 잊으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네. 고양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이직을 하시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면 또 다른 예쁘고 고경은 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무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죠. 아예 안 했으면은 아예 없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하루라도 줬으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저도 고민인 거는 거죠. 그거였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네. 사료만 먹고 산 거예요. 아예. 네네네. 아예 완전 독립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 사람이 요즘 우리가 좀 호흡이 잘 맞아. 자, 다음 얘기.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면을 얘기했잖아요. 아하. 길고양이 밥 주는 정신적인 면. 네. 자,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부족하게 주셔야 돼요. 네. 그 막 배불리게 한다고 네. 넘치게 주시면 안 돼요. 항상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한마디로 고양이 한 마리당 종이컵 반컵 정도만 주라는 얘기네요. 새끼 고양이나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는 모르겠는데 네. 성묘 같은 경우는 종이컵 반컵 정도가 되겠죠. 네. 일반적인 전 사료라고 대식구라서 좀 줬는데.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혼자서 사냥하는 방법이나 자립심을 네. 서로 계속 유지하면서? 전승해 가요. 네. 네. 새끼 고양이에게 가르치고 네. 독립시키고. 네. 왜냐하면 원래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하면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3, 4개월 되면 애를 정떼기를 하고 네. 자기 지역에서 밀어내버려요. 독립시켜버려요. 딴 네. 지역으로 가요. 새끼 고양이가. 네. 그런데 만약에
밥 주는 사람이 이제 중성화를 안 했을 경우입니다. TNR을 안 했을 경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사람이 끝까지 돌봐주면은 그 어미 세대와 새끼 세대들이 다 같이 살아요. 저희 회사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 안정적으로 먹이 공급되죠. 네. 새끼들끼리 좀 커가지고 발정나고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되면 계속 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근친 간에 계속 해가지고 그런 애들가 몇 대가 지속이 되면 그쪽은 굉장히 약한 개체들이 돼요. 그게 그렇게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그래요. 정말요? 네. 몇 대가 계속 될 경우 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네. 그냥 완전히 전혀 다른 애들끼리 섞이는 것보다는 약하대요. 아, 진짜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인 거죠. 정떼기에서 네. 딴 지역으로 밀어내버리는 게 네. 새끼를. 네. 뭐 무시무시하네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은 조금 적은 양, 네. 조금 적은 부족한 양, 원래 먹여야 되는 양보다 조금 적은 양을 먹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가을에만 좀 많이 먹이시고. 겨울이 아니고요? 겨울 대비로 살을 찌워 놓으려고 겨울이 다가올 때쯤만 조금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겨울 되기 전에 살을 피둥피둥 올려놓고 겨울을 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요령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정답은 아니에요. 동물보호단체마다 좀 생각이 틀리고 그런데 이제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그리고 개체수가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한 유지가 되기 위한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기본으로 삼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의 출발선상이 돼서 주변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 외국에도 이제 페럴 캣들 전부 다 좀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아마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너무 미국 기준으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해외에서는 미국이니까. 일단 근데 고경훈님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고 해외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제 떠돌이 고양이들을 돌보시는 단체하고 같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의견은 어떠냐. 무조건 따른다기보다는 고양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이직하시더라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길냥이 밥 주시는 캣맘 생활을 아마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시니까. 사랑이 크시니까. 제가 이제 축복이자 이제 뭐 새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축복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점점 더 그 사랑을 키워가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위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잠충이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제 생각 정리와 경험을 통해서 이 답에 이르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적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힘들어요. 전 제가 줄 수 있는 한 많이 주고 싶어요. 많이 가득가득. 일단 그거는 고민인 게 아주 애기, 완전 막 정말 사료가 자기 인생이 처음이고 분유만 뗀 그러니까 젖만 뗀 아기 고양이라면 마음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료만 먹어봤으면 사냥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길고양이를 만났는데 내가 사료를 좀 줬어. 그러면 이것 또한 사냥은 아니지만 그 먹이를 어쨌든 채취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경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고양이는. 그것도 익숙해져야 되는 개 생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불규칙하게 만나면서 많이 주고 안 만나면 빠빠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걔도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살을 피둥피둥 찌우려고 막 열심히 사냥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보면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불확실한 그 서로의 인연을 믿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 그래요? 길냥이들이 얼마 오래 못 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배 터지게 먹어라. 2년가라고 얘기하셨죠? 길냥이 평균 수명이 2년이니까. 참고로 집고양이 평균 수명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무조건 그 2년이라는 게 모두 2년짜리가 아니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죠. 평균이 몇 개월이나 며칠 죽는 고양이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고양이가 엄청 많고 이제 1년 정도를 넘겨서 겨울까지 자기가 지낼 곳이나 이런 거를 잘 발견한 애들은 4, 5년, 5, 6년 오래 살고 그러니까요. 그걸 평균을 내니까 확 짧아지는 거죠. 새끼 때 죽는 애들 때문에.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2년밖에 못 사는데 그냥 최대한 먹이자. 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자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는 막 사료에다가 막 캔에다가 막 줄 수 있는 거 다 줘요. 맛있는 거 다 줘요. 그런데 아까 또 저 트위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게 그렇게 해주실 때 조금 더 보강해주는 방법이 장소하고 시간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들이 자기가 뭐를 찾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죠.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사냥의 한 결과물인 거죠. 그렇죠. 사냥의 한 결과. 그냥 길 가다 럭키, 득템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아싸. 네. 고양이가 득템할 땐 개템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득템했다라는 네.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네. 장소를 막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장소에 정해놓고 그 대신 조금 주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 안정적으로. 네, 뭐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시간? 한마디로 자기가 너 알바해. 네. 내가 네 생활비까지 다 줄 수 없어. 네. 그치만 용돈 조금 대줄게. 이런 네, 부모님의 네, 심정이랄까. 네. 네, 그런 방식이네요.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하고 네. 신뢰를 쌓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이. 네. 자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신 양을 적게 주는 거예요. 잠깐, 사람과 신뢰는 싸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네. 결정하는. 왜 이게 정해야 되냐면 네. 사람과 신뢰를 쌓는 방법이 좋은 방식은 고양이들이 네. 아플 때 약을 먹일 수 있어요. 그 사료에다가 약을 타거나 캔에다가 약을 타면은 사람이 주는 걸 믿고 먹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었다는 느낌이 주는 여기저기 주는 거 있죠. 아무렇게나 주는 네네네네. 거. 그거는 뭘 약을 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먹어요. 자기가 찾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뭔가 다른 냄새가 나고 의심스러우니까. 네. 그런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어떤 거요? 누가 독을 타면 어떡해요? 그쵸, 뭐. 무서워. 그러니까 약 냄새가 나는 건 사실 안 먹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골 때린다, 그죠? 그쵸. 골 때리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정말 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황과 네.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네. 고양이의 이제 상태나 털 상태나 네. 걔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네. 좀 케바케 네. 네, 그런 게 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나중에 좀 다른 예를 좀 마지막에 들어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일단 현실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권해드린 것은 장소를 정하고 양을 적게 줘서 부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줄 수 있을 때까지만 주시고 그만 네.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을 유지할 만큼. 네,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겁니다. 네. 진짜로. 예.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주면서 여기저기 주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동물을 사랑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치지 않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경희님 본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네. 항상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어디까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고경은님이 단 한 알의 사료를 떨어뜨려 주더라도 고경은님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먹던 고양이들에게 단 한 알의 사랑을 더해 주신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경은님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고경은님 저희 팟캐스트로 다시 그 주소랑 좀 보내주세요. 네. 엽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고경은님 근데 외국인데 가능한가요? 외국인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죠. 네. 고경은님 네. 그리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마음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점에서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있으신 분들 어떤 사연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빠르게 편성해서 이거는 바로 지금 제가 오늘 받았는데 네. 내일 모레 금요일 날쯤 올리도록 하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연 있으신 분들은 분위기가 아주 심한데요. 지금 끝나가나요? 예. 네, 사연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자, 팟캐스트 podcastsal@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방송으로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잠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답이라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잠퉁이님의 그 오랜 연륜과 경험과 생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것들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점에서 아주 유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그리고 잠깐. 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